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대의 공사를 따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입니다. 주장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했기 때문에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것, 공개 입찰로 정당하게 수주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JTBC는 박 의원의 가족회사가 LH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따낸 사업도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또 일반 경쟁 입찰과는 다른 제한 경쟁 방식의 수주도 있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박덕흠 의원 가족회사가 2010년부터 최근까지 LH로부터 따낸 공사 내역입니다. 일반 입찰로 수주했다는 기록들 사이로 수의계약과 제한 경쟁 입찰을 했다는 기록도 눈에 띕니다. 수의계약 1건에 제한 경쟁 입찰 4건인데 이 중 4건의 수주 시기가 박 의원이 LH를 감사하는 국회 국토위에서 활동하던 때와 겹칩니다. 수의계약은 박 의원 가족회사 한 곳만 선택해 계약을 맺었다는 뜻. 제한 경쟁도 입찰을 하긴 하지만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해 경쟁률이 낮아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공개 경쟁 입찰 방식의 수주라서 문제가 없다는 점만 강조했습니다. 공개 경쟁 전자입찰 제도에서 압력을 가하여 수주를 받을 수 있다는 여당 측 주장이 가능하다면 현행 조달 시스템은 바뀌어져야 합니다.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 입찰 수주에 대해 묻자 큰 비율은 아니란 취지로 답했습니다. 수의계약은 거의 없다고 저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제한경쟁 입찰이 그렇게 많이 활용되거나 이러지는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 가족사가 수의계약과 제한경쟁 입찰로 따낸 사업 5건은 그 규모로 치면 473억 원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제한경쟁 입찰 자체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입찰에 응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가족 기업이 입찰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느냐라는 이런 가운데 박 의원이 건설사의 입찰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걸 앞장서 막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2016년 건설사가 담합 비리로 무조건 3회 이상 처분을 받으면 사업 등록을 말소하는 법이 발의됐는데 그걸 막았다는 겁니다. 당시 국회 속기록을 보면 박 의원은 건설사가 입을 피해를 우려한 걸로 나옵니다. 결국 이 법안은 담합 제재 시한을 무제한해서 9년 이내로 완화해 통과됐습니다. 이와 함께 2015년 서울시 국정감사 때 했던 신기술 활용 촉구 발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제 건설 신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도 좀 잘 들어주시고요. 당시 박 의원의 아들 회사는 터널과 관련해 신기술을 보유한 상태였고 이후 이 기술 사용료로 수십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회견에서 신기술협회의 고충을 듣고 딱 한 차례 대신 발언을 해줬을 뿐이라며 외압설을 부인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JTBC 취재 결과 2주 전쯤에는 박덕흠 의원과 관련한 진정서도 국민의힘에 접수됐습니다. 진정서를 보낸 측의 주장을 들어보니 박 의원의 주장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박 의원의 추가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에서야 진상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박덕흠 의원은 검찰에 자신에 대한 진정서는 제출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진정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또 관련해서 고소 고발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을 지낸 김 씨는 JTBC에 2017년 6월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고 주장합니다. 진정서엔 당시 전문건설협회 회장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운영위원장을 겸하던 박 의원이 골프장 개발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했고 이를 통해 협회에 85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 담겼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담아 국민의힘에도 진정서를 보냈다는 김 씨는 골프장 매입은 박 의원이 직접 주도했다는 입장입니다. 박 의원의 해명과는 정반대입니다. 골프장 투자는 집행기구의 수장인 공제조합에서 전권을 가지고 진행했다는. 이런 해명 회견을 봤다는 김 씨는 엇갈리는 주장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자신 있으면 언제든지 어떤 장소이든지 기자들이 공개석 자리에서 나하고 토론하자. 김 씨는 2주 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보낸 진정서에 박 의원 관련 다른 의혹들도 함께 담았다고도 했습니다. 채용, 입찰, 협회 자금 운영 등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제기하며 당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김 씨가 무고를 한다고 반박 중입니다. 2, 3일 내에 무고죄로 고소함과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도 할 것임을. 이런 가운데 진정서를 받고도 침묵해오던 국민의힘은 오늘 원내외 전문가들로 긴급 진상조사 특위를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국회의원의 일과 사업가로서의 이익 추구 활동이 충돌하는 걸 막기 위한 게 바로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3번이나 발의를 했는데도 국회에서의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이쯤 되면 방치라는 말이 나올 만합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 이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3차례나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19대와 20대 국회에선 본회의에도 못 가본 채 폐기됐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개원 직후인 6월에 발의됐지만 오늘에서야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처음으로 언급됐습니다. 그나마도 박덕흠 의원 건을 계기로 한 심사촉구 발언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이 되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위는 이제라도 이해충돌 방지법 심사에 속도를 내보겠다곤 하지만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당장 오늘 회의에서도 삼성전자 사회이사 출신이라 정무위 사퇴를 요구받고 있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자기 변호에 나섰습니다. 공소장 150페이지가 여기 있는데요. 이 안에 제 이름 안 나옵니다. 이해충돌 얘기가 나왔지만은 좀 공평성을 가지고 비판을 해주셔야지. 이러자 오늘은 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국회가 이해충돌 여부를 전수조사하자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이해충돌과 관련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기준이 확실하게 설정이 되고 더 이상 관련된 상임위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JTBC 김필준입니다.